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현역 의원들도 이제 좀 캠프를 옮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상을 보고 또 그 표심은 어떤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홍준표 후보 캠프의 핵심 당직을 맡았던 국회의원 4분, 저를 비롯해서 김대식, 백종원, 그다음에 김희상 의원, 우리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이 자리에 뜻을 모아서 함께했습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김문수 후보님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하며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김문수 후보님이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나경원 의원도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박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직관적으로 보면 떨어진 두 명의 후보, 홍준표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 중에 홍준표 후보의 지지 득표율이 높았을 거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지지층이 겹치는 김문수 후보가 유리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은 일단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직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다가 이제 지지층이 좀 겹쳤거든요. 탄핵 반대 지지층 위에 서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게 이제 합쳐지면 특히 이제 당심에 있어서는 한동훈 후보에 비해서 월등히 유리한 거 아니냐. 예. 이제 이런 그 진단이 있는데 근데 또 선거에서 선택이라는 게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표심이 다 김문수 후보로 온전히 흡수될 거다 그렇게 보기가 어려워요. 예. 그게 이제 또 다른 요인들도 작용을 해서 한동훈 후보로도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근데 가시적으로 보면 이제 김문수 캠프 쪽에 홍준표 캠프 쪽에 참여했던 그리고 나경원 캠프 쪽에 참여했던 그런 현직 의원들이나 뭐 당협위원장들이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좀 힘이 붙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 과연 그게 이제 뭐 당원들의 그런 당심이나 혹은 민심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건 꼭 아니거든요. 요즘에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가서 지지 선언한다 그래서 뭐 당원들이 따라가는 거는 아니에요. 예. 오히려 지금 이제 그 홍준표 후보가 어제 이제 뭐 정계 은퇴 선언하고 탈당도 했는데요. 홍준표 후보가 그 선거 결과 발표 직전에 했던 말씀이 있어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전부 다 이게 대선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당권에 마음이 있는 것 같다. 이 대선을 위해서 나 혼자 뛰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심경을 토로했던 적이 있거든요. 예. 그건 어떻게 보면은 자기 캠프를 포함해서 당 내부에 뭐 한덕수 추대론이 나오고 한덕수 단일화에 관한 압력을 행사하고 이런 거에 대한 약간의 환멸을 전 표했다고 보거든요. 예. 그게 결국엔 탈당까지 이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게 보이는 거죠. 지금 저렇게 그 김문수 후보 쪽에 가서 한독수와의 단일화를 사실상 조건으로 지지 선언을 하고 있는 그 모양이 예. 결국에 이 사람들이 대선을 이기려고 저러는 게 아니고 대선 이후에 이제 당권을 예.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벌써부터 각축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춰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뭐 이미 이제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서 이거 대선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당권의 마음이 있는 거다. 그게 이를테면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요구하는 예. 그런 당내의 목소리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역공을 취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역공의 빌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 현역 국회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의 지지가 한쪽으로 모인다 그래서 그게 선거 결과를 가를 결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도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그 지지자들이 현실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급을 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언제든 저는 홍 후보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홍 후보님 뵈면 유쾌하더라고요. 아쉽게 함께하지 못한 홍준표 후보님, 안 후보님께 감사와 위로 그리고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이 배웠고요. 앞으로 함께 정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는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빨리 옮겨간 거 아니냐 이렇게 물었어요. 세상 인심이 오동지 설한풍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만큼 험하고 야박하다는 건데요. 뭐 가까운 속담 대감 말이 죽으면 문상을 가도 네, 대감이 예, 죽으면 예. 문상 안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홍준표 후보로서는 상당히 좀 서운한 감정이 분명 이번 경선 과정에 있었던 것 같아요. 경선 결과가 발표되기 전부터 페이스북을 통해서 승부를 이미 예상한 듯한 정도의 메시지를 그랬죠. 내면서 달관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 과정만 놓고 본다면 본인을 도왔던 참모들 중에서 현역 의원들 중에서 정말로 본인이 대통령이 되기를 희망해서 온 사람이냐 아니면 예.
한덕수든 뭐 어떤 빅텐트든 당권이든 이 부분에 더 집중했던 거냐라는 데 대한 불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번에 불출마를 하는 과정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추대론이 계속 부각되면서 그에 대한 불만을 표출을 하고 불출마를 했었거든요. 이에 대한 반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홍준표 후보가 특히 2030 세대에서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예. 저는 당심은 홍준표 후보를 지원했던 다른 사람들, 현역 의원들을 따라갈 수도 있겠지만 민심에서 2030 세대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들도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이번에는 민심과 당심이 50대 50이고요. 2030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텐데 예. 이 2030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그분들의 표심이 어디로 이동하는가에 따라서도 최종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예. 홍준표 이제 전 시장의 행보도 좀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 바로 탈당계를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정계 은퇴를 바로 선언했었죠. 영상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기적으로 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서울 시민으로 돌아가서 시장통에서 거리에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일개 시민으로 남았으면 합니다. 더 이상 정치 안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께도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경선 과정에서 마음이 상한 측면이 있었을 것이라고 정광재 대변인이 얘기했는데 실제로 오늘 바로 탈당계까지 내버릴 필요까지는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글쎄 뭐 어제 그런 예고를 했습니다만 막상 이렇게 즉각적으로 탈당계를 내겠는가 예. 하는 시각도 있었는데 바로 내셨네요. 그만큼 이제 경선 과정에서 일단 본인의 캠프를 포함해서 이제 당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회의나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느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은 정계 은퇴 선언을 하더라도 어쨌든 대선 본선이 남아 있기 때문에 패자로서 승자를 지원하고 좀 힘을 보태는 힘을 모양새도 있을 보태주는 수 있죠. 역할을 하죠. 그게 예. 또 이제 홍준표 후보께서 원로잖아요, 당에. 그런 상식적인 모습인데 그와는 좀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경선 과정에서 받은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큰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유추가 가능하고요. 예.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명태균 씨 관련된 검찰 수사 이게 이제 심상치 않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예 정치권에서 멀어지는 게 그렇다고 수사가 멈추지는 않겠지만 예. 그와 관련된 이슈를 덜 만들고 어쨌든 본인이 입을 데미지랄까요? 이런 것들을 줄이는 방법 아니냐.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아예 이제 뭐 정계 은퇴뿐만이 아니고 탈당까지 하고 정치 안 한다라는 예. 선언을 한 거 아닌가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한 손실이죠. 예. 왜냐하면 후보가 못 됐어도 홍준표 시장이 갖는 그 보수 정치권 내 일정한 상징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런데다가 최근에 이제 젊은 층하고 소통을 활발히 하면서 그 젊은 층과의 교감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이제 정치인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쪽에서 손실이 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뭐 홍 시장 탈당 선언을 하셨습니다만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근데 저 돌아선 마음이 쉽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으로서는 과정 관리를 잘못해서 예.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니 민주당 경선에서도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 선대위에 합류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일단은 홍준표 전 시장은 탈당계를 내버리고 갔어요. 그러면 저희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 단어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 좀 해석이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서울 시민으로 돌아간다. 대구시장이었는데 서울 시민으로 돌아간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다음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이냐. 당분간은 별다른 행동은 안 하겠죠. 그 이후에도 계속 어떻게 보세요, 정광재 대표? 그래서 본인이 정치를 졸업한다, 조기 예. 졸업한다라고 했는데 다시 정치 일선에 돌아오려면 더 큰 명분이 있어야 할 텐데 그 명분을 찾기는 전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왜 서울 시민으로 돌아간다고 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럼 뭐 다음 그 지방선거에서 혹시 서울시장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을 낳기도 하는데 예. 홍준표 전 대구시장 후보는 송파구에 오랫동안 거주를 했었습니다. 송파에서 그렇죠. 예. 국회의원도 2차례인지 3차례인지 하셨었고 예. 그래서 뭐 서울 시민으로 돌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으로서는 큰 정치적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그러면 홍준표 후보의 역할이 모두 사라졌느냐? 예. 지금 당장은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 당의 후보가 정해지면 그분이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홍준표 후보의 도움을 얻으려는 노력을 해야겠죠. 홍준표 후보가 그동안 그 보수 진영 내에서 갖고 있었던 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또 매니아층도 예. 있고 특히 뭐 2030 세대에서는 꼰대이긴 하지만 미워할 수 없는 꼰대. 또 예. 한편에서는 또 열광하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라도 본 후보로 확정되는 분이 삼고초려의 노력을 해서 홍준표 후보도 함께 모시는 노력을 해야 그게 진짜 빅텐트고 그렇죠. 원팀이 될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빅텐트 얘기를 저희가 지금 열흘 넘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또 저렇게 빠지고 한다면 그게 또 모양새가 안 나올 수도 있고. 박 의원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렇죠. 지금 우리 정광재 대변인 말씀하셨듯이 이제 홍준표 그 시장이 가지고 있던 그런 정치적 상징성에 이제 구멍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 누가 대체하기도 쉽지 않아요. 앞서 이제 서울 시민 얘기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이 따르는데 당분간 무슨 뭐 정치를 다시 하거나 혹은 이제 정계 은퇴 선언을 번복하고 정치로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요. 그럴 만한 명분도 없는 데다가 과거에 이제 2012년도에 총선 그 패배하고 나서 정계 은퇴 선언을 한 번 했다가 경남지사 보궐선거가 생기니까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통해서 복귀했던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랬었나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런 명분이 생겨서 예. 그렇게 복귀를 했지만 지금은 이미 연세도 굉장히 그렇죠. 많아요. 때문에 예. 이제 그때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뭐 본인의 그 정계 은퇴 의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서울 시민이라는 표현은 서울에 사셔서 아마 서울 시민이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뭐 내년 지방선거 때 일정한 역할을 염두에 두고 예.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는데 아니 저분이 벌써 이제 경남지사에 대구시장에 지방광역단체장을 2번이나 예. 옮겨서 했는데 또 서울에서 무슨 역할을 하시겠어요? 그건 제가 보기에 억측에 가까운 그런 해석이라고 보입니다.